결국 투쟁하지 않는 정당, 그야말로 고관 대작의 경로당,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동물원 이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만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나올 겁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로 소모되실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시대 흐름이 달라진 게 이제는 옛날처럼 거물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뭐가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극우를 갖다 붙이고 공부도 안 된 것들이 말이죠. 철학도 모르는 것들이. 제가 개박살 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는 우파, 보수다, 2030, MZ세대한테 우리가 더 멀리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보기 안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가 속접은 애라서 손을 친 것까지는 제가 그냥 좋았을 텐데 배현진 대표가 또 때렸잖아요. 그걸 어깨를.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쇄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데 사실 정치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정치 쇄신을 시키는데 일단 기득권 세력 그리고 적폐 세력 모두가 이제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의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동상에 서게 할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올해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본인이 이제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나서 본인이 계속 이제 당원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라고 계속 선동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당원이 늘어났다, 뭐 이런 선동을 하길래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정말 망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맞불로 우리도 당원 가입 독려 운동을 하자.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정말 이준석 세력, 유승민 세력한테 이렇게 오염이 돼야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저희도 뭔가 하나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럼 차라리 내가 그러면 최고위원 출마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당원 가입하시라.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웰빙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거리 정당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쟁하지 않는 정당, 그야말로 고관 대작의 경로당,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미 한번 망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차용하여 빌려다가 간신히 살아난 겁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깜빵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 간 순간 이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치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같이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공천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하고 전국의 인재를 두루 모아 그야말로 동물원 이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여기 고래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이런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지 그야말로 지들끼리 같은 색깔로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이 동물원입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지금 이념이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거는 무슨 친목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중도를 끌어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같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지지율을 믿지 않습니다. 저거는 지금 전체 그냥 지지율 얘기하는 거고 강신업 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두고 보십시오. 강신업이 분명히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에 불타고 책임감 있고 열정을 갖고 있다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인재가 없습니까? 제갈공명을 볼 줄 아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지 않습니까? 저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만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뭐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특히 국힘 국회의원이 뭐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세희가 훨씬 날 것이고 그다음에 신혜식이 훨씬 날 것인데 김세희는 어쨌든 간에 이준석을 갖다 쳐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물론 제가 무고로 집어넣었지만 김세희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말이죠. 이 전당대회가 어찌됐건 그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정말 무관심 대상이었거든요. 그냥 뭐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그냥 당대표와 아이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 당대표가 한 명 같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사람이 최고위원 되거나 아니면 아예 유명한 사람이 최고위원 되거나 이렇게 결국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 개념이 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꼭 특정 정치인, 뭐 국회의원 출신 아니면은 직업 정치인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일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올 겁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만한 영향이 안 됩니다. 한동훈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관료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희생시킬 그런 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로 소모되실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시대 흐름이 달라진 게 이제는 옛날처럼 거물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얼마나 신선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 신선도는 대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대표로서 소모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4년 뒤에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게 그게 가장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 국민을 위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갖다가 저는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리고 제가 또 명색이 지인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줄리?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줄리도 한들 영부인이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윤석열은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정치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정치가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할 걸로 보고 그럼 잘하면 말이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또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뒷다리 잡고 말이죠. 씨발이 걸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뒷다리 잡는 놈들 내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에 이끈 윤석열 후보를 왜 지지했냐, 윤석열 후보랑은 계속 맞서 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명예를 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전혀 없습니다. 최고위원을 해가지고서는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일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 최고위원이 물론 당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사실상 봉사직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도 없고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안 이외에는 사실상 뭐 본인의 정치적인 일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공천할 때 유리한 위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당대표라든지 뭘 자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하면서 저는 이 최고위원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에도 불출마한다라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저는 진짜로 이 당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라는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원래 내 탓부터 하는 거예요. 내 탓부터. 그러니까 우리 정당을 제대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정책 개발하겠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저도 정말 유승민이 당대표인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겠죠. 해야 될 텐데 사실 그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막 등 두들기고 손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보기 안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가 속접은 애라서 손을 친 것까지는 제가 그냥 좋았을 텐데 배현진 대표가 또 때렸잖아요. 그걸 어깨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굉장히 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좀 느꼈었는데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준석이나 그 유승민 세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저는 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당 내의 또 하나의 야당 역할 다 하겠습니다. 뭐가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저 좌파들이, 종북 주자파들이 이 나라 갖다 두동강 내고 있는데 뭐가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극우는 히틀러 같은 자들을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극우를 갖다 붙이고 공부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죠. 철학도 모르는 것들이. 제가 개박살 내겠습니다. 2030도 저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약을 뭘 내걸었느냐? 3분의 1 적어도 여기를 만 45세 이하의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우리가 젊은 층은 대부분 좌파, 젊은 층은 대부분 진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는 우파, 보수다. 지금 36세에서부터 뭐 한 54세 그 구간이 딱 좌파다. 2030 MZ 세대한테 우리가 더 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이 우파를 대변한다라는 말, 그건 사실 이준석과 그 이준석의 빌붙는 세력들이 하는 그 주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반페미를 외치면 우파다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지금 이준석과 그들이 외치는 그 반페미는 사실상 여성 혐오에 가깝거든요. 이제는 이준석이 젊은 층을 대변한다, 젊은 우파를 대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계속 앞으로 기자분들을 만나고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전파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격앙되게 어떻게 보면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돼야 될 이유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당대표가 되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국민의 힘을 개혁하고 이 개혁된 국민의 힘을 전진 기조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책을 그리고 또 국정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최고위원의 최적임자인 이유는 바로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우파적인 이념을 많은 분들한테 오랜 기간 동안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가장 진정성 있게 싸웠다. 제가 사실 2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집을 마련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파리를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님 파리를 하면서 슈퍼챗 받고 후원금 받고 한 사람들, 그 누구도 단 1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요새 가세연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이 자체가 누구보다도 제가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점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